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 지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시는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에 대한 임시 휴원 행정명령을 20일부터 긴급 발동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군산의료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의료원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의료원과 전북도가 임금 체계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메가와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설계를 무자격 업체에 맡겼고 업체는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와 같은 도내 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 지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익산시는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에 대한 임시 휴원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긴급 발동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19일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주 45명, 익산 34명, 군산 17명 등 144명. 목욕탕과 음식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이고 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도내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3곳을 비롯해 유치원 4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등 모두 16곳. 이 가운데 익산 지역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가 13곳이나 됩니다. 이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셨던 외부 강사분이 현재는 주로 감염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안에서 금일 확진자 7명이 나왔는데 그와의 연관성도 현재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익산 지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와 초등학생 등 8명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 여부는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종교시설, 음식점 등 불특정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일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도 우리 지역에 의심 환자 8명이 발생되어 질병관리청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경각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는 20일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모든 아동시설은 2주간 휴원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774곳이 잠정 폐쇄됐고 운포 캠핑장과 보석박물관, 왕도역사관 등 관광시설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시립도서관 등은 열람실 운영이 중단됐고 도서 대출만 허용됩니다. 방역의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인내와 노력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협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은 전담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 확보된 코로나19 전담병상은 1,089개, 증상이 심하지 않는 확진자 752명을 재택치료로 대응하면서 병상 가동률은 57%까지 낮췄습니다. 1,089병상이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환자 치료에 621병상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는 57% 병상 가동률입니다. 잔여 병상으로는 468병상이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산 양상을 볼 때 백신 추가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258명, 해외 유입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28명이 줄어든 9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5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776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도내 다문화 결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다문화 혼인 건수는 530건으로 지난 2019년 800건보다 33.8%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0.3%가 증가한 333건, 도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이혼 비중은 8.8%로 나왔습니다. 다문화 출생 비중은 7.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으며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 수는 모두 626명입니다. 군산시 내년도 예산이 1조 4,48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65건에 69억 2,586만 원을 삭감해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공무원 글로벌 체험 해외 배낭 연수 9천만 원과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또 시의회는 의원 국외 출장비와 회의실 책상, 소파 교체비 등 6건을 삭감해 의회 사무국 내년 예산 27억 5,630만 원 가운데 6.1%를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자 공무원 노조가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어제 논평을 내고 올해 도의회는 의정활동 4등급과 의회 운영 4등급 등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모든 분야에서 4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의회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군산의료원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전라북도가 임금 체계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군산의료원 노조. 오늘로써 파업 4일째를 맞았습니다. 군산의료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동안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면서 사측과 전북도는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측과 전북도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전라북도가 지금이라도 전향적 태도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만약 지금처럼 불통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조합원과 함께 이 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노조는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지방의료원과 같은 임금 체계와 직제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특히 직원 500여 명 중 10%가량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측이 지난해 노사 합의에서 약속한 임금과 직제 개편을 경영부담을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판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51억 원이 든다며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노조 측 주장이 강경한 상황이라며 합의 계획을 세운 후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라고 다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풀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노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이 우리가 노사가 서로 더 풀어가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도내 코로나 병상의 75%를 차지하는 군산의료원의 파업에 전북도는 합의를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게 절차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와 사가 먼저 조금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협조를 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사측을 배제를 한 노와 도의 그 협상은 이 이후에 지속될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편 노조 측은 응급실 등 필수 유지 시설 운영을 위한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하겠다 밝혔고 군산의료원 역시 비노조원과 추가 인원으로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병상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3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바우처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기록물 구축 사업이 정부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주민이 참여한 민간 기록화 시스템인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익산시 마을기록 활성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제1회 익산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이 열립니다. 익산 왕궁 물류단지 조성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7일 왕궁 물류단지 조성 면적을 44만 7,604제곱미터로 변경 승인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3,519제곱미터가 증가된 겁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38번지 일대까지 물류단지 조성 면적을 늘린 것은 인근에 있는 보석박물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하반기 청렴도 자체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9.76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청렴도 자체평가가 시작된 2019년도부터 평균 점수가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간부 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는 4, 5급 현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부당이득 수수 금지, 공정직무 수행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익산시가 청년 기술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SK-E&S 창업 전문 교육기관인 언더독스와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예비 창업자 20팀을 선발해 시제품 개발비 등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시와 SK-E&S는 각각 8억 5천여만 원, 1억 5천만 원 등 총 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언더독스는 교육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메가와트에 대한 의혹이 무성했는데요.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발전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무자격 업체에 맡겼고 업체는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300메가와트 수상태양광 건설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 7개월 만에 한수원이 설계를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공동으로 설립한 새만금 솔라파워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의 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부당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상태양광과 같은 전력시설물 설계는 전문 설계업을 가진 업체에 맡겨야 하지만 현대글로벌은 수주 당시 아무런 설계업 매너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새만금 솔라파워는 지난 2019년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설계와 인허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현대글로벌은 228억 원 규모의 용역을 다른 설계업체에 195억 원의 하도급을 주면서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새만금 솔라파워가 공개적인 입찰이나 이런 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현대글로벌에게 이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현대글로벌은 설계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설계 용역을 바로 하도급을 주었고요. 이 과정에서 3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도급은 새만금 솔라파워와 현대글로벌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주됐고 이 사실을 한수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설계 용역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새만금 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대기업의 특혜 의혹을 바로잡은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환경 문제나 태양광 업체와의 특혜 의혹도 엄정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정 태양광 업체의 특허 내용이 현재 설계에 반영되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기관이 엄밀하게 수사를 해서 투명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환경훼손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수상태양광 사업. 감사원의 결과가 수상태양광 300메가와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새해 사자성어로 마부정제를 선정했습니다. 마부정제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익산의 미래 발전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익산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 익산형 택시 공공호출 앱이 개발됩니다. 장경호 의원은 제23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택시 공공호출 앱 개발 예산으로 2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형 택시 공공호출 앱은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 자동 결제 시스템과 현재 활용 중인 전화 호출을 연계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내년 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시중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불법 주정차와 보안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작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국민신문고와 120 생활불편 신고를 통해 접수된 5만 5천여 건의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 최다 민원은 불법 주정차였고 120 생활민원 최다 민원은 보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원 개선 대책과 과학적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 벤처 창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22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49%가 증액된 겁니다. 내년에 지원되는 벤처기업은 모두 350개 팀이며 첨단 농업기술 스타트업 육성 분야에 56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구축에 34억 원, 농식품 기술 창업 육성에 17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고군산군도의 국가지질공원 지정 인증 작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인증 필수 조건이 확보되면 내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질공원 누리집 구축 등입니다.
고군산 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관광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사자성어로 견인불발을 선정했습니다. 견인불발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당면한 위기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고 생태 문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 공동체 간 갈등이나 분쟁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할 회복조정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지원단에 참여할 민간 인원 15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회복조정지원단은 교육 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협의와 학내 갈등 방지 지원, 학교 폭력에 대한 맞춤형 회복조정 지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활동 등을 맡게 됩니다. 충남도 의회가 충남과 전북 간 해상 경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제333회 정례회를 통해 불합리한 해상 경계에 따른 충남, 전북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충남과 전북 간 해상 경계는 일제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해상 경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당내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에서는 적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익산을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안호영, 김윤덕, 김성주 의원은 재선입니다. 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익산 갑 3선 의원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22대 총선에 출마해도 연임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풀무원이 배추 저장 기술을 개발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풀무원과 함께 배추 저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저장 기술은 오존 처리와 습도 제어를 통해 배추 저장 기간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봄에 수확한 배추 500톤을 저장해 9월에 김치를 제조하면 4억 4,6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화공원 메타세콰이어 길의 새로운 이름으로 솜리 메타 누리길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솜리 메타 누리길은 익산의 옛 지명인 솜리와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곳이라는 메타, 세계 세상이라는 뜻인 누리의 합성어로 인화공원 메타세콰이어 길의 이미지를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솜리 메타 누리길은 인화공원 내 패선 부지 4.2km에 8m 간격으로 메타세콰이어 938그루를 심어 조성한 산책로입니다. 내년에는 지역 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신년 인사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익산과 군산 상공회의소는 해마다 1월 초에 신년 인사회를 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내년에는 열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편 상공대상 시상식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최소화해서 별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오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옥산면 행복학습센터 교육생들이 성과 공모회를 통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 125만 원가량을 보리유토끼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군산 옥산면 타타대오 어린이집 원생들이 비대면 장터를 열어 얻은 수익금 793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5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